여러분, 당신의 작은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든 따뜻하든 웃기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지금 제 삶은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일상은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누군가에게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양가의 반대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하나가 되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나는 내가 있으면 어디든 집이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신혼생활은 부족했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전셋집, 15년 된 중고차, 월세 전전하던 그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늦은 밤 라면 하나 끓여 나눠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 둘이서 자주 하던 약속 중 하나는 언젠가 마당 있는 작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땐 정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남편은 울었어요. 말없이 제 손을 꼭 쥐고 고맙다고.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혼 6년 차, 남편은 퇴근길에 음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선 즉사였고 저는 경찰에 전화를 받고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그 사람의 차가운 몸을 안았을 때 저는 땅이 꺼지는 듯한 공포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신이 없었고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직 너무 어려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빠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마침 시댁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자고 해서 저와 아들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챙겨주셨고 아들의 밥과 옷을 걱정해 주셨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같은 슬픔을 안고 있었기에 저에게 따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위로한다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너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말들이 불쑥불쑥 나왔고 저는 처음엔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이니까 아버지니까 손주 걱정을 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나도 외롭고. 우리 둘이 어떻게 같이 살아보면 어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농담이겠지 잘못 들은 걸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건 분명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의 아내였던 저를, 며느리였던 저를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의 눈빛은 섬뜩하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친구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음날 친정으로 향했지만 아버지는 시댁에서 왜 나왔냐며 저를 책망했고 저는 끝내 갈 곳을 잃은 채 작은 원룸을 구해 아들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전도 가구도 없이 시작한 삶이었고 밤마다 울며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가 아플 땐 손 놓고 같이 울었고 저도 아이도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어 꾹 참고 견딘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삶의 균형을 되찾아갔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나 오늘 혼자 양치했어. 라며 웃던 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어요.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상담 선생님과 만나면서 처음으로 마음속 상처를 말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매주 조금씩 이야기를 하며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고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욕망에 의해 짓밟힌 제 자존감도 슬픔에 가려져 있던 제 삶의 색깔도 다시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 매일 밤 조용한 방에서 글을 쓰는 일은 제게 치유였고 회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록이었지만 나중엔 수필로 발전했고 지역 문예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고 위로가 되었다는 댓글을 남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자신감을 회복해갔습니다. 예전엔 상처가 제 정체성의 전부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상처조차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더 이상 그 기억들에 매몰되지 않기로 했어요. 도서관에서의 봉사도 계속됐고 글쓰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문예대학의 평생교육과정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이 된 기분이었지만 제 글이 정식으로 평가받는다는 건 큰 의미였어요. 교수님은 제 글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슬픔을 포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써내려가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교 도서관에 들러 원고를 정리했고 출판사에 투고할 수필집 원고도 차근차근 다듬어 갔어요. 목표는 작고 조용한 책방에서 제 책을 손에 들고 조용히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새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함께 가기도 했고 아이들이 같은 학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도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둘이 사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정의 내리지 않아도 좋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아이들과 웃으며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어떤 마음으로 병실에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서 본 시아버지는 너무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가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는 끝내 묻지 않았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그 역시 괴로웠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괴로움이 왜 그런 방식으로 왜곡되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분노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조용히 그를 배웅했고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묻더군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같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나도 참 많이 무너졌어. 하지만 나 이제 괜찮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어. 얼마 후 저는 드디어 제 첫 수필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살아낸다는 것. 제가 견디고 살아온 시간을 담은 글들이었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출간 기념회는 작고 조용했지만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도 함께 와주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나 자신을 다시 일으키게 했고 그로 인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걸요. 지금도 저는 매일 글을 씁니다. 때론 과거를 돌아보며 눈물도 흘리지만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준비요. 특별한 약속 없이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닐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도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감동, 웃음, 반전 모두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